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75년 만에 최고 기온인 39.7도를 기록했습니다. 무더위에 온열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발전본부 설립이 연기되면서 임시청사 설립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만여 명의 행정 수요를 감안해 도지사와 포항시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덕 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번 여름 동해안에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서객 맞이에 분주한 영덕을 대표하는 해수욕장 3곳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9.7도까지 치솟아 75년 만에 7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무더위를 이기지 못해 쓰러지는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날씨 소식을 먼저 송예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말 그대로 찜통더위였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9.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역대 최고 기온이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관측된 40도인 것에 감안하면 오늘 경주의 더위가 역대급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도 오늘 매우 더웠습니다. 포항이 38.6도까지 올랐고요. 영덕이 38.1도, 울진도 36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찜통더위 탓에 쓰러지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온열 질환 환자가 약 24명이나 나타났는데요. 온열 질환을 예방하시려면 햇살이 강한 낮 시간 동안에는 야외 활동을 금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 차 안과 같은 밀폐된 장소는 갑작스럽게 기온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와 애완동물은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또 알코올이 든 음료는 체온을 올릴 수가 있고요. 카페인 같은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는 이온 음료 같은 시원한 음료나 물을 섭취해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기온과 날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간히 구름만 지나면서 내일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9도, 영덕과 포항 34도, 경주가 36도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24도, 독도 22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30도, 독도 24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안개가 낀 가운데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요일 오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가뭄이 심각해지자 오늘부터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포항의 주요 상수원지 저수율은 진전지가 38%까지 떨어져 취수를 중단했고 눌태지 45%, 오호지는 25%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수돗물의 절반을 공급하는 이마댐과 영천댐도 저수율이 37%로 지난해 41%보다 낮습니다. 농업용수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형 저수지는 저수율이 39%까지 떨어져 변원 9.6헥타르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도 산불 진화 차량 5대와 간이 차량 16대를 활용해 관수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상당수 가로수는 이미 고사에 벌목하고 있어 대책이 좀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동해선 포항 영덕 구간 개통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부터 철도 개통 전담반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영업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 가운데 1단계로 개통되는 포항 영덕 구간은 44.1km로 이 구간을 열차로 달리면 버스로 1시간 걸리던 이동시간이 25분으로 단축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오늘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일단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확고한 탈핵 의지에 따라 조만간 건설 중단 방침이 확정되고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도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폐쇄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정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는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한수원 노조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탈핵 의지가 강한 만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을 백지화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공론화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 판단을 제대로 받아가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신고리 오류코기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월성 1호기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받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항소 취하를 약속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 폐쇄를 약속한 만큼 행정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을 중단하고 빨리 폐쇄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 정부의 탈핵 로드맵이 원전업계의 반대 속에서도 얼마나 속도를 낼지 국내 원전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환동해권 국가의 관광과 문화,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제5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이 오늘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등 4개국의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해 포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 문화관광의 가능성과 동북아의 물류경제, 두만강 지역 관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동해안 발전본부 청사 포항 건립을 줄곧 약속해왔지만 임기가 다 돼가도록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발전본부는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포항에 임시청사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동남권의 균형 발전과 행정 수요를 위해 환동해 출장소를 2015년 말까지 설립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동남권 주민들의 편의 향상과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내에 환동해 출장소를 설치를 목표로. 이강덕 포항시장도 같은 약속을 해왔습니다. 환동해 본부를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올 초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 적합한지를 보고 제가 결국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후 환동해 출장소는 동해안 발전본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포항에 설립하기로 결정됐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초 계획에 지하주차장이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 승인 과정 등의 이유로 일정이 일부 지체돼 동해안 발전본부는 2019년이 돼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동해안 100만여 명의 행정 수요를 감안해 앞으로 2년간이라도 포항에 임시청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발전본부가 청사 건립 이전이라도 연내 포항의 임시청사를 이전하여 동남권 도민을 위한 적극적이며 신뢰받는 행정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임시청사를 운영할 경우 연간 10억여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예산 낭비 요인이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2번이나 이전하게 되는 것은 예산이나 행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또 포항시도 동해안 발전본부가 내년 3월 착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시청사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도지사와 포항시장의 공약 사항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당초 설립 취지를 살려 현실적인 어려움만 내세우지 말고 임시청사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지사의 공약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청사로 이전을 해야겠고요. 포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기 내 동해안 발전본부의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시청사마저 설치하지 않을 경우 김관용 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포항시 지부는 공무원 인사에 외부의 청탁을 근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시청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0.8%가 인사청탁자에 대해 불이익 적용을 찬성했을 정도로 인사청탁이 공직자들의 청렴도와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각종 단체, 언론인은 포항시 인사 개입을 중단하고 포항시장도 인사청탁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경북 북부와 충청도에서 가장 가까워진 영덕 지역 해수욕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어느 해수욕장에 가면 좋을까요? 영덕 3대 해수욕장의 특징을 이규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영덕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은 바로 고래불 해수욕장입니다. 명사 20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백사장을 자랑합니다. 캠핑카가 줄지어 늘어선 국민 야영장,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소나무 숲에다 모래 썰매장도 갖추고 있죠. 가족여행이라면 대진해수욕장을 추천합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아 해수욕과 강수욕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굴, 백합, 홍합을 채취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곳. 주변에 민박집도 많습니다. 장사해수욕장은 연인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터미널 바로 앞에 해수욕장이 펼쳐지고 최고의 일출 명소로 더 유명합니다. 장사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문산호와 위령탑이 있어 호국 학습장으로도 좋습니다. 영덕 지역 해수욕장 백사장의 특징은 모래 입자가 아주 가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찜질을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또 안전한 피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영덕의 모든 해수욕장에는 상어 퇴치기와 음성인식형 여성 안심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 해파리 퇴치용 선크림도 무료로 나눠줍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11월에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한 중앙자문단 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 자문회의에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0여 명의 자문위원 등 각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계획과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오늘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25일간 베트남 호찌민 시청 앞 일원에서 30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경북어업기술센터는 영덕과 울산 사이 연안에 냉수대주의보가 발령돼 양식 어민들은 피해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연안의 표층 수온은 13도 안팎으로 근해역의 22도 안팎에 비해 7, 8도 낮고 평년과 대비해서도 5, 6도 낮습니다. 냉수대는 양식 물고기의 대사 기능 저하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서 이 피해 예방을 위해 사료 공급량 조절 등 사육 환경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 사무소는 오늘 남산 삼릉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주국립공원 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여해 9천여 제곱미터에 걸쳐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식물인 돼지풀 등을 제거했습니다. 경주국립공원 사무소는 외지식물의 생태계 교란이 심해진다고 보고 지속적인 퇴치 운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41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전통문화를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홍보단은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경주에서 열릴 총회 일정과 숙박시설을 홍보한 뒤 전통예술 공연단의 사물놀이와 만파식적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경주 세계유산 도시기구 총회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100여 개 도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경주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오늘 울진 한울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19 특수구조단과 한울원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해 대규모 지진과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와 대피, 방사능 물질 제염 등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원전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도내 원전에 대한 방사능 사고 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하기관의 주 4일 근무제 정규직 채용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주 4일 근무제 정규직으로 3급과 5급 각 1명, 6급 2명을 뽑기로 하고 모집 공고를 냈으며 한국국학진흥원은 다음 달 주 4일 근무 직원 8명을 뽑고 비정규직 3명은 주 4일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9월에 비정규직 4명을 주 4일 정규직으로, 경북문화재연구원도 올해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주 5일 정규직 1명을 본인 희망에 따라 주 4일 근무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주 4일 근무제는 기존 직원보다 임금이 20% 정도 적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내년 30개 모든 출자 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새 정부 건의사항을 제안받기 위해 경상북도가 41일간 운용해온 신도청 1번가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2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접수 건수의 43%에 해당합니다. 접수 내용은 다자녀 가구 LPG 승용차 구매 허용, GMO 식품에 대한 표기 의무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대통령 참석 요청 등으로 민생복지, 건설행정, 안전환경 순으로 많았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온 오프라인 접수된 국민 제안에 대해 50일간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선정된 제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포항급식연대가 오늘 연희읍사무소에서 제5회 학교급식과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공모사업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우수작으로 식생활교육 최우수상에 채소와 친해져요, 환경배려 부문에 아이들이 꾸미는 도시농부 이야기 등이 선정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